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 상담이 무려 15,410건이고요. 그 가운데 43%가 계약 해지, 즉 환불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행자가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 민법을 개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하지만 정확히 알아두셔야 하는 게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어도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럼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건가요?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외 여행 표준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약관에 따라서 여행자와 여행사가 계약을 하면 이 약관에 따라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데요. 네. 개정된 법률과 별개로 유효합니다. 약관에는 계약을 해지하면 여행자가 여행사에 물어야 하는 배상 기준이 나옵니다. 뭐 언제 취소하냐 요게 이제 기준인데요. 네. 여행 출발 한 달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음, 있고 29일에서 20일 전까지는 10%, 19에서 10일 전에는 15%, 9에서 8일 전에는 20%, 7에서 하루 전까지는 30%, 당일 취소하면 50% 정도를 배상해야 돼요. 뭐 부모님을 대신해서 네. 계약한다든지 뭐 젊은 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그 B 여행사가 A 씨의 계약 해지로 입은 피해를 증명하면 네, 뭐 자료들을 증명하면 네. 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민법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죠. 다만 법률 개정으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불 불가라는 특별 약관을 내세우기도 어려운 거죠. 아, 예. 그래서 환불 불가 조건을 악용하는 문제의 여행사 중에는 또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가 많기 때문에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말 신혼여행 상품으로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또 다른 경우가 있나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지카 바이러스나 네. 예, 브뤼셀 테러 등을 우려해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표준 약관이 기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정부가 철수 권고나 특별 여행 주의보를 내린 지역이라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올해 4월에 정부에서는 이스탄불과 브뤼셀을 철수 권고보다 한 단계 낮은 여행 자제 지역으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네. 환불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행자의 발병, 가족 사망 등의 경우에는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요. 여행사와 분쟁이 생길 시에는 한국여행업협회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면 네, 한번 뭐 분쟁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되나요? 네, 뭐 항공권도 별도로 예약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취소 수수료에는 일괄된 기준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각 회사에서 각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꼼꼼하게 살피시는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 특가 항공권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환불이나 날짜 변경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잘 살피고 유의해서 여행을 다녀오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좀 길긴 한데요. 예, 네.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하신 A 씨가 퇴직 기념으로 친구 5분과 함께 요새 핫한 여행지죠.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발칸 3개국을 11박 10일 단체 여행을 239만 원의 여행 요금으로 국내 굴지의 B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표를 교부받았습니다. 예, 이 정도면 저도 가고 싶네요. 정말 싸네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90세 이제 노모가 계신데 하루 전에 그 좀 숙환이 있으셨는데 심각해지셔가지고 계약 취소를 여행사에 문의하니까 처음엔 거부하다가 그 다음에는 과다한 고액의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기에 그냥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출발 후에 첫 여행지인 크로아티아 숙소는 일정표에 적힌 특급 호텔이 아니라 거의 뭐 모텔 수준의 그런 숙소였고요. 더욱이 인근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도 못하고 또 일정표에 있는 크루즈 여행도 일방적으로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3박의 크로아티아 여행은 정말 끔찍했고 A씨의 모친은 두 번째 여행지인 슬로베니아 여행 발음이 어렵네요. 슬로베니아 좋은 나라죠. 결국 별세하셨는데 A씨는 이 비보를 듣자마자 여행을 중단하고 급하게 귀국하느라 추가 비용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일행은 여행을 계속했지만 보스니아는 내전 중으로 인하여 그 나라 여행은 생략,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편 비행기를 부랴부랴 마련하느라 각자 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런 여행이라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고생 중에서도 완전 센 고생인 거잖아요. 네, 조금 뭐 극단적으로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네.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 노하지 마시고 아, 네, 개정된 법률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든 케이스입니다. 예. 그 A 씨는 출발 전 여행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죠.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의 기준에 따라서.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크로아티아 숙소가 뭐 되게 별로였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면 또 계약과 다른 그런 모텔 수준이라면 현지에서 즉각 숙소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유람선 여행 생략에 따른 피해는 귀국 후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현지 여행사의 횡포에도 담보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계약은 B 여행사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추가로 든 귀국 비용은 A 씨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했으므로 그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다른 뭐 친구분들의 보스니아 여행 생략 부분은 여행 요금에서 당연히 감액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여행사의 규책 사유가 없더라도 귀국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